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반갑습니다. 붓을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12월 7일 운명의 그 날인데요. 대한민국을 지켜내느냐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로 가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중요한 하루입니다. 대한민국 정치판에 끔찍한 혼종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짧은 국민 담화를 두고 엄석대, 벌거숭이 임금님, 돈키호테 등등 끔찍한 혼종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이 이준석이 지금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를 덮고자 명태균 사건에 물타기 하고자 가장 강력하게 입을 털어대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하나인데요. 진짜 끔찍한 인간이죠. 보수 정당의 당대표를 했습니다. 역선택의 아이콘이다 라고 불리는 이 이준석의 전당대회 동안 여론 조작 의혹까지 안고 있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그 김무성 파로서 박근혜 대통령 이름 팔아 호가호위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 이름 팔아 성상납 받았다라는 성상납 혐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 구역질 나는 정치인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끔찍한 혼종이다 말하는 게 우스운데요. 이 중국 놈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파도 아니고 하버드 복수 전공자도 아닌 이 거짓말 사기꾼에 불과한 끔찍한 혼종이 정치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입을 댄다라는 게 우스운데요. 일단은 파국은 막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분도 채 되지 않는 국민 담화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라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찌그러진 한동훈 당대표의 이야기도 담아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계엄이다. 국민들에게 사과한다. 이번 선포와 관련돼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 피하지 않겠다. 그리고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다. 라면서 민주당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 원천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기 문제를 비롯한 전국 안정은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한동훈 당대표의 애매한 스탠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좀 다져와야 될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했습니다.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다음날 오전 1시경에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서 군을 철수했다. 신속히 국무회의를 거쳐서 계엄을 해제했다.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지켰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다졌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의 임기 동안 계속된 대선 불복으로 탄핵만 외쳐대던 야당에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절박함과 그리고 나라를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선택한 것이다. 이해 바란다 라는 내용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 끼쳐서 죄송하다,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많이 놀라셨을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10초 가까이 고개를 숙여서 크게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정면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2차 또다시 계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린다. 없다. 결코 없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저의 임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 당에 일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개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에 대해서 한 번은 재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짧게 끝내셨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과 이재명의
허를 찌른 대국민 담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은 아마 어젯밤까지 뭐 룰루랄라 했을 겁니다. 한동훈 욕에 촉 걸려가지고 탄핵 찬성 쪽으로 기울면서 당을 혼란에 빠뜨렸죠. 그래서 이재명이 빠르면 선거법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이 대선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겠다, 이런 꿈을 꾸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탄핵이 아니라 하야를 하게 된다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탄핵과 하야의 시간 싸움이 좀 있죠. 탄핵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 헌재에서 이 탄핵에 대한 결정을 하기까지 많게는 6개월 정도까지 걸리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하야를 한다라면 하야를 한 그 시점부터 60일 내에 대선을 또 꾸려야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재명이 지금 한동훈을 요리 데리고 왔었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이 생각하는 이 사법 리스크 완전 없애는 거는 물 건너가게 된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그 김무성 행님 뭐명 준비됐습니다처럼 그 탄핵에 찬성할 의원들을 규합해서 찬성 쪽으로 이끌어서 탄핵이 오케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에 뭐 최소 6개월 그거에 대한 꿈보다는 하야 쪽으로 충분한 희망을 두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의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 라고 했고, 그런 부분을 당이 좀 받아들일 거고,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일은 절대 막아야 된다라는 게 대전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찬성할 사람이 없겠죠. 일단 오늘 탄핵안에 대한 부결은 200%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요구를 받아들인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겠죠. 이제부터 국민의힘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토론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까지 거론된 방안은 뭐 책임 총리제, 그리고 이선 후퇴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선 후퇴에 대해서 도대체 이거 말이 안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개헌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내치와 외치를 분리하자라는 건데, 이거 이선으로 후퇴하라, 책임 총리를 세우자, 그래서 국정을 총리에게 맡기자, 식물 상태로 남아있으라는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말도 안 될 뿐더러 민주당이 지금 책임 총리에 대해서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재명의 아가리에 정권을 넘겨준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뭐 책임 총리제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 저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민주당의 동의 없이 총리가 임명이 되겠습니까? 저는 결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 온갖 머리들을 짜내서 책임 총리제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언급이 있던지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동훈 당대표의 실망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동훈을 지지를 하지만 윤석열 탄핵도 반대한다라는 입장에서 한동훈의 리더십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친윤과 뭐 비윤, 친한과 친윤의 충돌이 격렬해지겠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한동훈은 리더십을 잃었다. 당의 장악도 잃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의 대전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서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도, 위례신도시 등등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화 유형 등등 지금 8개 사건의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사람, 정가 4범 깔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내치 외치 그냥 박살이 난다라고 봐야 되겠고, 국제사회에서 거의 고립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재명이 펼쳐냈던 국가관을 봤을 때 외교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가 뻔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에도 금이 간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이 한미일의 공동 안보에 대해서는 이제 깨진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상황, 그리고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점을 제 1의 논점으로 두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국민의힘도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보수 진영은 일단 한숨을 돌렸고, 그렇게 분명히 보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 남은 윤석열 정권 동안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이번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뭔가 밝혀내야 될 부정과 대한민국 자체를 사회주의 국가로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정책을 남발하고, 이런 남발한 정책에 거부권을 행사해왔던 대통령의 절박함으로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뭔가가 바뀔 것이다 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